저희 환경대학원에서 그 GSES 렉처 시리즈라고 그래서 이번 금년에 신설을 해서 이제 오늘이 8번째 GSES 렉처 시리즈가 되고 아마 금년에는 아마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 같은데 이번 금년 시리즈로서는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 이한빈 저희 사실상의 설립자에 대한 일종의 뭐 추모 같은 그런 그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 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최상철 교수님, 김영국 교수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영성 선생님도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뭐 이한빈 선생님에 대한 뭐 어떤 기억, 추억을 중심으로 우리 환경대학원의 뿌리, 뭐 전통, 뭐 정체성, 뭐 미래 좀 이런 쪽의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단에서는 뭐 주로 뿌리, 역사, 뭐 그다음에 설립 배경 뭐 이런 쪽이고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에서 그 이한빈 선생님을 기억을 할 때 우리 환경대학의 아이덴티티가 뭔지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현재 우리 환경대학원의 어떤 오늘날의 모습에 대한 어떤 뭐 비판적 성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그 이한빈 선생님을 그 유산을 혹은 정신을 어떻게 개성해야 될지 좀 이런 얘기를 후반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든 지난 11월 달에 저희 환경대학원으로서는 큰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 이한빈 선생님 흉상을 이제 저희가 저희 뜰 앞에 모시는 뭐 그런 일을 진행을 했는데 우선 그 지난 11월 달에 이한빈 선생님 흉상 이전에 어떤 뭐 계기랄까 의미랄까에 대해서 뭐 사실상 그 일을 그 앞장서서 해주신 김영국 선생님께서 그 경과를 잠깐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 얘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계기에서 시작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사이 그 이한빈 선생을 많이 봤던 그 조직은 한국미래학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미래학회가 당신 그 70회 생신을 기념해서 반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 그 반신상을 그 댁에다가 이제 그동안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 뒤 이제 당신이 이제 79회 그러니까 2004년에 돌아가시고 그때 다시 한국미래학회가 그분을 기리는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신도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행적을 적은 그 비석을 하나 세워서 그 당신이 만년을 보내던 그 사일암이라고 하는 곳 곤지암에 있습니다. 당신의 만년의 별서라고 별서 세컨드 하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비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양반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화장을 해서 산고를 했기 때문에 마땅히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로 옮겨졌습니다. 그게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서 그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장소에 오래 두기는 아마 어렵게 되어서 그 가족들이 연락을 해 왔습니다. 옛날에 이한빈 선생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그 보필했던 사람은 그 행정대학원에 김광훈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후배가 되는 제가 있었는데 김광훈 선생은 이제 세상에 떠나니까 당연히 그 유족 측에서 저한테 인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한빈 선생은 행정대학원에는 그 중흥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중흥조냐 하면은 행정대학원의 이전의 모든 원장들은 행정학 전공자가 아니었습니다. 반해서 이제 이한빈은 최초의 어떤 행정학 전공자가 원장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수 양성에 많이 열성을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흥조라 말할 수 있겠고, 그분이 1968년에 계획학과를 이제 환경계획학과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는 말하자면 개창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흥조를 받들기보다는 개창조가
있는 곳에 놓이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인바이트를 했고 가족들도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한빈 선생하고 학과 창설에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우리 최상철 교수께서 당연히 그게 참 순서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 요새 학교 나오다 보면 예민 선생님 동상을 이제 보면서 저희가 학교에 출입을 하는데 뭔가 좀 든든한 어떤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 최 교수님께서는 연민 선생님이랑 어떤 개인적인 뭐 사적인 인연 같은 게 기억나는 게 특별히 있으십니까? 사적이라기보다는 이 환경대학원 모체인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설립 당시에 제가 조교로서 조교를 그다음 서울대학교 본부 소속 서울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설립 준비위원회 조교로 2년 유정돼요. 그때 서울대학 본부에서 도시 및 지역 전공을 어디다 둘 거냐 했는데 이제 학장회의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법과대학 이 공과대학은 오래 하고 있는데 건축학과 토목학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뭐 별도로 낸다느냐. 또 심지어 미대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는 미대는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및 지역 계획이 하버드 대학이나 펜실베니아 대학이나 저희 유명 대학이 미대하고 합해져 있는. 네, 그렇죠. 디자인 스쿨 아래. 예, 디자인 파인 아트. 네. 여기서 그 미대 쪽에서는 하겠다. 이제 다른 학장들 지금 미대는 안 된다. 근데 그 학장회의에서 이한빈 원장이 내가 하겠다. 행정대학원을 하겠다. 행정대학원 대학원뿐인데 무슨 도시 및 지역 하는 전공을 낸다느냐. 한 또 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 같아요. 네. 그 총장은 그 당시 지시상을 받은 총장은 유기천 총장이에요. 유기천 총장은 그걸 받고 유기천 총장 밑에 교무부처장을 했던 유헌 교수가 있었는데 유헌 교수는 또 저한테 행정변호사니까 그렇죠. 기뜸을 하더라고. 네.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데 네가 올 수 없느냐. 나는 그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과 주무회장이에요. 네. 유일하게 졸업생 중에 도시계획 주무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한테 물어보기를 난 기도만 듣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문한 이수성 총리하고는 또 내가 친하니까 전화를 했어. 서울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니 좀 빨리 들어라. 왜? 하여튼 자기도 모르는데 하여튼 도시계획하는 실무자를 하나 불러들이라. 그래서 최문환 총장을 만났더니 저 쓰기도 했지만 그게 도시 하는 게 이게 학문이냐 그래서 저도 실무자인데 나도 학문을 공부했는데 실무자입니다 했더니 그때 내가 듣기로는 세계 유명 대학에 다 있는 것 같았다. 하버드 대학도 있고 특히 동경대학도 있고 캠브리지 대학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걸 나 처음 듣는다. 나가봐.
그래서 내가 나와서 한마디로 최문환 교수님은 전공이 뭐였어요? 소설. 저 경제사. 경제사. 사회학과 아. 교수였는데 경제사. 아, 네. 네. 맞아요. 사회경제학. 예. 예. 그 한마디가 지금 이제 도식에 싹이 그래서 되는 그 나가봐. 그래서 서울대학 종합학을 위해서 서울대학 불암산 어린 공원 도면을 쫙 가지고 피웠더니 돈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나가봐. 거기서 영문도 모르고 나갔지. 나왔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 유원 선생한테서. 예. 설립준비원회 하는데 네가 실무 조교로 좀 왔으면 좋겠다고. 조교 가는 좋은데 그게 66년 11월 달이야. 날짜까지 11월 26일인 것 같아. 네. 나는 결혼식을 앞으로 좀 남겨놓고. 네. 한 달밖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있으면 그래도 월급 나오고 먹고 살면 안 돼.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그 서울대학교 저 준비원회 조교로 들어왔어. 그래서 있는데 한 달간 결혼을 앞두고 서울대학을 갈 거냐 서울시에서 고민하다 마침 내 동창인 행정대학원 조교가 있었어. 누구냐면 한성수야. 아. 한성수 보고 내가 만나가지고 야 조교해갖고 자기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했더니 야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 와라. 한성수 그래. 한선수 전 국무총리입니다. 여학생 중에. 저 국무총리 할 때 이수성 씨도 또 국무총리였고 네. 이 친구들은 잘 모르죠. 한성수는 불렀다가 야 서울시 공무원 때려치고 들어와. 먹고 살 수 있느냐 했더니 야 조교 봉급해도 전임 강사 봉급하고 비슷하니까 나도 사는데 괜찮아.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왔어. 근데 서울대학교 본부 조교에서 이한빈 선생이 원장으로 있는 행정대학원 조교로 발령을 했는데 먼저 김영국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공적입니다. 시험을 많이 해요. 서울대학 본부 조교로 있다가 행정대학원 조교로 오면 행정대학원 원장 주관하에 시험 봐야 된다. 세 사람이에요. 시험 봤어. 한 사람은 이름을 다 이야기해서 걸어갔는데 다 이름만 알 수 있는 사람. 시험 이렇게 면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면접. 면접 필기 시험이 아니고 영어 시험이야. 이렇게 책을 하나 내놓고 쭉 읽어보면서 소버레니티 이한빈 선생이 이제 그때 조교 시험 볼 때 이한빈 선생, 유훈, 노유 선생 세 시험관이야. 뜻이 뭐냐?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이한빈 선생이 딱, 야, 발언은 좀 틀렸다. 그 두 번째 좀 이거 레지티머시라는 뜻은 정통성 뭐 함성 아닙니까? 했더니 야 뜻은 맞다. 소브레니티는 지 발음을 안 해야 되는데 지 발음을 했다. 소브레니티 뜻은 하는데 발음이 틀렸다. 그리고 저것이 이제 면접시험을 보고 그 다음날 네 학교 있으니까 들어오래.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듣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던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도시 관련 학과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는 행정대학원을 지목했던 게 아니고 그냥 서울대 본부에다가
본부 니네가 알아서 만들라 예, 그랬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한빈 교수님 손들어서 이제. 이한빈 손들어 그렇게 저는 또 생각을 달리 듣고 네. 있습니다. 아니, 뭐 제가 지금 확실히 증거를 거기보다는 이한빈 선생이 행정대학원 원장으로 바로 온다는 것은 서울대학교에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뭐 위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왔는데 그 많은 배경에는 실력도 당신 실력이지만은 유기천 총장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 총장이 강력하게 이한빈을 척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한빈의 처삼촌이 유기천 총장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한빈은 특출한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원래 연세대학으로 가려고 한 분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고 그래서 그랬고 제가 이제 다시 아까 이제 뭐 최 교수님이 유기천 총장에 대한 여러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이제 설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 종합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학문을 동시에 하기가 인터디시플리나리하게 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종합파 한다고는 돼 있지만은 학생들 대모가 하도 많으니까 네. 학생들을 컨테인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몰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종합파가 뭐라 할까요? 그 추진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직접 맡았던 유기천 총장이 그 마스터 플랜을 한 만들어 가지고 원 안에는 그 지금 의과대학이 있는 곳, 그다음 창경원 그 일대를 전체를 그러니까 저 연근동 내거리에다가 해화동 로타리에다가 저 안국도 뭐지요? 밑에 원남동 내거리 요를 뺑 돌아가는 것을 서울대학교 부지로 삼겠다. 그러면은 그 뭐랄까 종로 5가에서 해화동 가는 사람들, 삼성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그 브리핑 차트에 도면을 그린 데 대한 때 보면은 그 삼각지를 빙 도는 그 뭡니까 그 고속도 뭐랄까 청계천도 고가도로 같은 걸 빙 만드는 그런 그림을 들고 갔더래요. 들고 가서 그 일을 누가 이제 주관을 했느냐 하니까 정일권 그 총리가 그 일을 주관해서 그 유기천의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듣는데 보니까 무슨 교통망이 이렇게 위에서 빙 돌고 많이 서커스 비슷하게 이렇게 돌게 돼 있으니까 정일권 총리가 그거 좀 우습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그것을 좀 냉소적으로 보는 반응을 딱 하니까 유기천 총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 뭐를 알길로 지금 말하느냐고 해가지고 대갈질을 했대요. 서울대학교 총장이 총리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유기천 선생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유기천 총장이 되면서 외국으로 여러 가지 교신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당신이 편지 쓰기가 너무 손이 딸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 법과대학 전임 강사로 온 권태준 교수를 총장 그 영어 비서실장 비슷하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말로 하면 영어를 써가지고 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유기천 선생의 어떤 일구수 일투족을 권 교수가 잘 알아서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의 뭐 지나간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한빈 선생이 왜 그런 학자회의에서 내가 하겠다, 우리 대학을 하겠다 했는 건 65년 그 전해입니다. 행정대학원 원장을 오기 전에 하와이에 있는 이서센터에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Pacific Conference on Urban Growth 도시 성장에 대한 태평양 회의가 있었는데 이한빈 선생이 그걸 주관을 해서 모더레이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바로 또 행정대학원 원장을 오셨기 때문에 이게 도시 문제가 환태평양 지역의 큰 과제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환태평양 국가들이 급격한 도시화 그렇죠. 막 시작되는 때니까. 뭐 일어나고 남미를 비롯해서
멕시코, 동남아, 한국도 60년대 이건 도시화라는 걸 서울에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날 때 1년에 100만. 서울의 인구가 1년에 100만씩 늘어나요. 서울 인구 그때 300만이었는데 거의 700만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 이암 선생이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 학부로 설립됐다. 그래서 이제 6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제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도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제 박 대통령도 뭔가 도시에 관한 교육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타이밍에 이한빈 선생님은 이제 절실히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한빈 선생님이 행정대학원 손을 들어서 행정대학원 하는 이런 과를 만들겠다. 그 말씀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행정대학원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가 나중에 지금 환경대학원으로 분리 독립하는 과정도 이한빈 선생님께서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면 관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건 나중에 일입니까? 그건 나중에 일이에요. 어떻게 그 우리가 도시 및 분리, 지역계획학과가 행정대학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분리 독립하게 됐고, 그때 어떻게 환경대학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그 됐어요? 이야기는 네. 이한민 선생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됐어요? 그 어떻게 되냐면 1972년에 유엔 국제회의 환경회의, 있죠. 예. 유엔 스톡홀름에서 네. 제1차 유엔 환경회의가 주제가 뭐냐면 지구 멸망이야. 이게 1990년대 되면 20년에는 지구 멸망한다. 그게 로마 보고서예요. 1972년에 로마 보고서를 제태하고 지구 위기론 됐을 때 우리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스톡홀름 72년 국무총리가 참여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 그 유엔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라.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까지 환경 교육을 시키라는 게 유엔 1차 환경회의의 건의사항이에요. 그래서 72년에 돌아와가지고 국가적으로 뭔가 환경에 대한 학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름이 그레스쿨 환경대학원에 있는 행정대학원에 있는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하고 환경대학원이 되려면 과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농고대학에 있는 임학과에 있는 조경전공을 조경 전공이 임학과에 있었습니다. 임학과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경전공은 임학과하고 원예과하고 합해져가 있었어. 네. 네. 원래 조경은 임학과도 소화해야 되고, 그 실내 조경은 원예고, 원예. 바깥 조경은 임학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것도 싸워가지고 조경학과를 못 만들고 있었는데 아직 이 계기가 되니까 조경학과 그러면 원래는 농고대학이 만들겠다 했는데 그게 본부에 와 있었어. 잘 됐다. 그럼 농고대학에 임학과하고 저 조경학과 만드는 거하고 행정대학과 도시지역계획학과하고 합해가지고 환경대학원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또 환경대학원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분리 독립해 나올 때 행정대학원에서는 뭐 스무스하게 빠져나왔습니까? 아니면 빠져나가라는 거지. 가라 그랬습니다. 행정학과는 200명이나 되고 도시 및 지역학과는 30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시를 받았네요 그때는. 아니, 제가 알기로 아마 15명. 그래서 예. 관시를 건물도 별도로 건물이고 아. 건물도 행정대학원 옆에 물리과대학 유도부가 쓰는 목조 건물을 그걸 개방살이라 그러죠. 그랬군요. 예.
그래서 서러움을 그래서 당해. 노유 이제 과가 아니고 주인을 해서 노유의 주인. 아이고. 야, 내가 너를 다쳐서 주인이. 아, 그걸 내보고 나안 한다네. 저쪽 행정학과를 가는 데니까 니 해라. 그런데 권태준 교수가 독과대학에 왔어. 권태준 교수가 계획법을 전공을 했다. 해가지고 도시및 지역계획과를 안 오겠느냐. 권태준 교수가 이제 독과대학에서 도시및 지역의 행정대학원을 왔다고. 그래, 세 사람이야. 노유희 교수, 권태준 교수, 네, 네, 조교는 나. 네. 셋이 이제, 있는데, 그게 68년부터 72년까지 아직. 계속되다가 72년 UN 환경회의에 결의에서 우리나라도 환경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서울대학에다가 환경관계, 도시 환경관계, UN 환경회의도 도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 문제를 그렇죠. 해결해야 예, 예. 된다. 이 같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빠져나왔네요. 그리고 뭐 잘 빠져나와. 기가 막히게 잘 빠져나온 거예요. 행정대학원 아주 속 시원해. 격방살이 아니, 지금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훨씬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정대학원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 사실은. 그런 거네요. 네, 네, 네. 뺏긴 거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 예.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행정대학원 교수님 네.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행정대학원 도시및 지역계획과 가건물에서 환경대학원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 제가 일부 행정대학원 교수님들한테 얘기하면 그때 이거를 놓지 않았어야 된다고 하는 아쉬움을 많이 얘기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젊은 교수들이 아마 그렇게 할 예, 거라고.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때 행정대학원 도시및 지역계획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전 도시및 지역계획을 가르치지 않았고, 왜냐면 연구 교수진이 없는데 교수진은 거의 100%는 외부에. 네, 네, 맞아요. 심지어 미국에 그때 피스코어가 굉장히 많이 와 있었는데, 피스코어로 한국에 와 있는 학생 중에 도시 계획을 전공한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강사를 쓰자. 초기에는 피스코어 출신들이 우리 학교에 강의를 다 했습니다. 네, 네. 로드레인. 그 비스코 그때 마침 보니까 전국에 비스코 가는 중에 예일대학, 하버드대학의 도시계획 전공하는 친구가 네, 있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어요.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 했던 자림이라는 네. UNDP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도시 계획을 했는 자림 교수, 헤르 자림 교수가 계획론을 가르치고, 심지어 교통계획은 누가 가르쳤냐면 서울 경찰청 교통과장이 왔어요. 그걸 제대로 가르친 거. 아니 교통과장이 와. 그 사람처럼 실무 위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초기에는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학생들은 공무원들이었습니까? 학생들. 아니 학생들 주간 야간이 야간이 있었으니까 아니 고건 총리도 초기잖아요. 야간부. 야간부고. 네. 일기긴 한데 야간. 주간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양교희 네. 임강원 임가원 교수님. 일기가. 일기. 20명인데 야간이 20명이야. 아. 야간에 들어온 사람 전부 공무원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건설부 도시계획과장, 내무부. 내용부 도시 하는 친구들 다 있는데
동아대학이나 저 한양대학에서는 그 도시계획과 나오면 빨리 자기들 교수를 좀 쓰라고.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뭔가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뭐 도시계획 관련 뭐 교원 내지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은 좀 세상에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원할 때 저 대학 가면 저 과에 가면 조금 뭐 왜냐면 지금 그때는 입학시험에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했냐가 10개가 딱 제한되어 있었어. 입학 요강에. 건축학과. 그러니까 행정대학원 그 과를 들어가려고 하면 행정대학원 도시미지역계획은 아무 대학에서 아무 지금처럼 완전 인문과학, 오픈이 사회과학, 아니고 인문과학 사회과학은 안 되고 사회과학 중에서는 경제학과, 사회학과, 지리학과가 그 제한했군요. 제한했어. 입학 시험에 네. 그걸 한번 찾아 입학 시험 요강을 예. 제한 10개야. 네. 토목학과, 건축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지리학과. 지리학과. 지금 그래 자연과학 계통에 물리학도 들어가는 것 같아. 들어갔으니까 그건 들어갔겠어. 그리고 인문과학은 안 돼. 철학과나 역사학과 이건 네. 안 다 되는 섞이고. 거고. 그 제한을 했어. 그래서 학생들의 반은 공학 전공. 저희가 대충 아마 반 정도는 된 것 같고, 한 잠깐 쉬었다가, 네. 이제 오늘 아무래도 저희 초점은 이한빈 선생님한테 맞추는 걸 하고 좀 쉬었다가, 이한빈 선생님 이한빈 선생님 얘기를 좀 더 하는 네.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